여기 한국의 가정집에는 화장실조차 없어서 한국인들은 길거리에 대소변을 아무렇지도 않게 본다는 중국인들의 궤변에 속아 한국을 싫어하게 된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우연한 기회로 마지못해 한국에 가게 되었고, 한국에 가자마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그만 머리를 감싸쥐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한국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루라고 합니다. 다소 특이한 점이라면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아빠의 사업 때문에 중국에서 대부분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인데요. 저는 중국에서 초중고를 전부 나왔고 심지어 대학교마저 중국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분명 중국인이 아니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인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되었죠. 그런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됐던 사람은 바로 저희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자꾸만 한국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는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을 하곤 했거든요. 삼성 휴대폰부터 LG전자의 TV와 세탁기, 그리고 현대 브랜드의 자동차까지 아빠는 일부러 이러나 싶을 정도로 오직 한국산 제품만을 고집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한국산 브랜드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인들은 한국을 동경하고 한국산 물건을 즐겨 쓰곤 했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기술력을 앞지른 지 오래고 한국은 자꾸만 중국의 문화를 도둑질하고 있기에 이젠 아무도 한국을 동경하지도 한국산 제품을 구매하지도 않게 되었거든요. 또한 한국은 계속된 경제위기로 가난해졌고 현재는 거의 국가 파산 상태에 몰린 빈곤국가로 전락했다는 뉴스가 연일 TV에 보도되고 있기에 저는 아직도 구시대적인 한국 사랑을 추구하는 아빠가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이젠 저렴하고 품질도 좋은 중국산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물어오는 제게 늘 중국은 아직도 멀었다는 말만을 반복할 뿐이었어요. 공산당을 너무 믿지 마렴. 아빠는 사업가다 보니 어떤 제품이 정말로 잘 만들어진 제품이고 가치가 있는 제품인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단다. 한국은 자신들이 피땀 흘려 연구하고 개발한 기술력으로 저렴하고도 완성도 높은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중국은 그런 한국의 기술력을 그대로 베껴서 물건을 만들고 있을 뿐이며 따라서 중국 브랜드는 기술력이라는 것도 깊이나 정통성조차 없는 아예 근본이라는 게 없는 수준이지. 이렇듯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을 요행으로 뛰어넘은 중국은 기틀이라는 게 없으니 무너지기 십상이고 기틀부터 찬찬히 다져나간 한국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거야. 저는 아빠의 이러한 고리타분한 말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산 제품들 때문에 집에 친구들을 데려오기도 창피했죠. 친구들은 한국산 브랜드로 도배가 되어 있는 저희 집의 몰골을 보고 하나같이 비웃을 뿐이었거든요. 언제적 LG 세탁기야? 심지어 이 세탁기는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TV도 마찬가지로 10년은 넘은 삼성 TV고 컴퓨터도 삼성 브랜드네? 나는 내가 프랑스 출신이라 잘 사는 줄 알았더니 형편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닌가 보구나? 요즘 가난한 한국은 국가 파산 직전에 몰린 상태고 각종 전자제품들을 전 세계로 헐값에 수출하고 있다던데 기술력이 뛰어난 중국산 가전제품들을 구매할 여력이 안 된다면 그런 헐값에 최신 한국 제품들을 눈여겨보는 건 어때? 저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아빠가 원망스러워질 뿐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한 형편이 절대 아니었음에도 아빠는 왜 항상 한국 브랜드만을 고집하여 망신을 사는 걸까요?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천하태평이었어요. 한국 브랜드들은 여전히 과소평가되고 있단다. 이들의 기술 수준은 중국 같은 것만 번지르르한 국가와는 차원이 다르고 이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은 전통적인 기술 강국인 일본과 독일마저 이미 넘어섰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해. 생각해보렴. 중국산 전자제품을 2년 이상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니? 한국 브랜드의 기술력이 형편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10년, 20년을 사용했음에도 장고장 한 번 안 날 수가 있는 거니? 아빠도 현재 중국인들이 한국을 모함하고 질투하고 있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가면서까지 한국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단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국의 태도는 어떻니? 한국은 애초에 중국을 경쟁상대 축으로도 보지 않으니 이들에게 관심조차 안 주고 있지 않니?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실력자이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만이 보일 수 있는 대인배적인 태도란다. 그러니 너도 한국인들처럼 좀 더 여유로운 태도를 가져보는 것 어떠니? 중국인들의 헛소리에 휘둘릴 필요는 전혀 없어. 아빠의 이러한 말씀에도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대학교 교수라는 사람조차 한국을 비하하기 바빴거든요. 한 번은 저는 중국에서 꽤나 저명하기로 유명한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는 아빠가 강제로 구매해주신 제 삼성 휴대폰을 보더니 이내 한심하다는 듯 혀를 끌끌 차는 거 아니겠어요? 이봐요 학생. 학생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한국 브랜드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샤오미 등의 중국 브랜드는 이미 10년 전부터 한국의 기술력을 능가했고 이제는 미국까지 넘보는 강력한 기술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세요.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집에 화장실조차 없는 최빈국인데 이런 나라가 제대로 된 휴대폰을 개발할 수나 있을까요? 심지어 한국의 삼성은 샤오미의 폴더블 기술을 훔쳐가는 등 중국에 계속된 피해를 주고 있기만 한 민폐국가입니다. 다른 학생들을 좀 보세요. 전부 다 중국산 전자제품들을 사용하며 중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한국은 파산 직전의 후진국이기에 휴대폰이 고장나도 AS조차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지성인이라는 자가 한국산 브랜드를 구매할 수가 있나요? 학생은 반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쯤 되자 저는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라는 브랜드도 브랜드지만 중국인들은 정말 갈수록 도를 넘는 것 같았거든요. 일단 중국이 최고라는 교수부터가 애플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고 저를 포함한 많은 유학생들이 삼성 브랜드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중국 학생들 중에는 샤오미 등의 중국 브랜드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들 중 많은 비율이 아이폰을 사용하긴 했지만 삼성의 폴더블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들도 꽤 많았거든요. 폴더블 기술은 삼성만의 특허 기술이며 중국의 기업들은 흉내조차 못 낸다는 것도 모두가 알고 있고 말이에요. 도대체 중국인들은 왜 속으로는 한국을 그렇게나 동경하면서 겉으로는 한국을 비하하지 못해서 안달인 걸까요? 처음에는 중국을 옹호했던 저였지만 저는 시간이 갈수록 중국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음습한 태도에 점점 지쳐갔고 성공한 사업가셨던 아빠가 한국을 지지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집에 화장실조차 없는 후진국인지 아니면 모든 게 중국의 음습한 날조와 음해였던 것인지 제가 직접 경험하고 판단해 보기로 했죠.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한국에서 저는 그 즉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없는 한국이라더니 혹시 몰라 방문해본 인천공항 화장실에는 수압 및 온도, 그리고 위치 조정까지 가능한 최첨단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고급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었고 심지어 현재 테스트 중이라고 적혀있는 칸의 변기에서는 소변의 수분 수준, 포도당 및 기타 건강지표를 분석하여 휴대폰과 동기화된 건강 앱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센서를 포함하고 있어서 병원과 화장실이 통합되어 있는 놀라운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은 가난하고 후진적인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형편이 없다던 중국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이러한 고급 시설들을 아무도 훔쳐가거나 훼손하지 않고 멀쩡히 유지되게끔 협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중국의 상황과는 달라도 너무나도 달라서 당황스러운 감정마저 들었는데요. 사실 저는 중국이 화장실에 관해서 다른 나라를 비하하는 것 자체부터 이해가 안 가곤 했거든요. 중국에서는 근처의 강물에 때로 모여 볼일을 보거나 화장실에서 양동이에 물을 떠놓고 볼일을 보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매우 빈곤해진 중국에서는 휴지를 구매할 여력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고 따라서 이들은 강물을 사용해서 손과 물로 뒤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국의 처참한 현실인 것이고 따라서 중국에서는 비데 자체를 아예 볼 수가 없죠. 중국은 가난해서 아예 비데 산업 자체가 발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한국의 비데는 온도 조절 기능으로 겨울에는 따뜻하게 볼일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었다면 중국은 변기는커녕 집 난방 설비 자체도 안 된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영하의 온도를 자랑하는 추운 화장실에서 얼어붙은 변기에 앉았다가 그대로 저체온증 및 심장마비로 죽는 노약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의 부유하고 선진적인 화장실 문화를 따라할 수가 없죠. 중국인들의 형편없는 시민의식을 고려하건대 중국에 이런 인프라가 설치된다고 한들 전부 훔쳐가 버릴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야말로 한국과 중국은 이러한 화장실 하나만 비교했을 뿐인데도 수준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한국 화장실의 칸막이는 매우 높고 견고하게 되어 있다는 점도 인상 깊었고 자동 비누 분사기 및 모션 인식 수도꼭지를 설치하여 손을 대지도 않고 완벽하게 위생을 강화했다는 점도 매우 놀라웠습니다.
이건 중국에서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한 시설이었기에 저는 중국인들의 말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의 모습에 벙찔 뿐이었죠. 중국 화장실에는 칸막이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칸막이가 있다고 한들 중국인들은 꽉 막힌 화장실 칸에서 볼일을 보면 불편하다며 문짝을 임의로 뜯어버리곤 하는데요. 그래서 중국 화장실에 개인 공간 따위는 없고 저 같은 외국인이 볼일이라도 보는 날에는 중국인들은 하나같이 제 특정 부위를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야만적인 행동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이나 천으로 만들어진 커튼이나 임시방벽을 항시 가지고 다니며 중국의 칸막이도 없는 처참한 공중 화장실에서 제 몸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했죠. 충격적인 건 중국인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이러한 화장실 전용 임시 커튼을 돈 받고 대여해주거나 망을 서주는 전문적인 직업까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 감추고 있는 처참한 현실인 것이고 한국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후진적인 인프라와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인천공항에서 꽤 놀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이곳은 공항이었고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공항의 특수한 상황상 한국이 선진국 인척을 하기 위해 보여주기식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중국에서 이러한 보여주기식 인프라를 질리도록 경험했고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곳을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항버스에서 내려갔던 와중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국적기에서 받은 기내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신호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주택 단지였거든요. 사실 중국에서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저 길거리에서 대충 해결하면 되는데요. 중국의 공중화장실이 적은 이유도 바로 예산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구태여 화장실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중국의 경우 많은 공중화장실들은 적절한 좌석이 없는 그저 땅에 정체불명의 구멍만 일렬로 파여진 상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수치심이라는 게 없는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덩이 화장실이고 이런 구덩이들은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아서 반경 200m에서부터 지독한 악취가 풍겨오죠. 물론 이러한 화장실은 휴지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고 중국인들은 수동으로 자신의 변을 씻어내기 위해 개별적으로 물을 떠와야 하기에 중국에서는 그저 길거리 아무데서나 볼일을 보는 게 당연한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돼 버린 것입니다. 저는 중국인들의 말대로 한국이 화장실도 없는 후진국이라면 그저 중국에서처럼 똑같이 길바닥에서 볼일을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변명을 떠올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정도로 저는 그만 이 최악의 고통에서 해방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기 합리화를 하며 마치 중국인들처럼 인간이길 포기하려던 그때 누군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말을 걸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어디 아프신 건가요? 아니면 화장실이 급하신 건가요? 당신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땀범벅이 된 상태인데 혹시 화장실이 급한 거라면 저희 집 화장실을 쓰게 해드릴게요. 이건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분명 중국인 교수는 한국의 가정집에는 화장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길거리에서 볼일을 처리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진다고 말했을 뿐더러 만약 정말로 집에 화장실이 존재한다고 해도 누가 생판 모르는 외국인을 집에 들여보내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이건 남을 절대로 못 믿고 서로에게 사기를 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중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나 제게 그런 의심을 할 여유 따윈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누가 제 몸을 건드리기만 하면 그 즉시 제 안에 악마의 덩어리들을 전부 다 배출할 것 같을 정도로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인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몸을 베베꼬며 한국의 한 가정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즉시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변기에 앉은 지 3초 만에 무언가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제 안의 모든 것들을 배출해냈는데 그렇게 한숨을 돌리게 되니 여러 충격적인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일단 한국은 가정집에 화장실 자체가 없기는커녕 조명조차 모션 센서가 활성화되며 사람이 화장실에 있을 때만 자동으로 불이 켜져서 극강의 에너지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제가 볼 일을 전부 마무리한 뒤 민망한 표정으로 한국인 집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을 때 이 한국인은 오히려 저를 걱정스럽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건네오더라고요. 저희 집 화장실은 스마트 환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습도가 높거나 냄새가 감지될 때 저절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환기 시스템이 이렇게나 미친 듯이 가동되는 건 처음 봐요. 배가 많이 아프신 건가요?
혹시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중국 음식을 먹고 볼일을 보면 냄새가 상상 이상으로 독하긴 하고 이러한 지독한 똥냄새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환기 시스템이 고장이 나지 않는 게 용하다 싶을 정도로 화장실 내에는 도통 참기 힘든 냄새가 진동을 한 것이 사실이었으므로 저는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껴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한국은 가정집에도 이러한 최첨단 설비들을 보는 게 흔하냐며 말을 돌릴 뿐이었죠. 그러자 이 한국인은 또다시 놀라운 이야기를 건네오더군요. 그럼요. 한국에는 기술적으로 뛰어난 기업들이 많고 따라서 한국인들은 이러한 최첨단 제품들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거든요. 저기 세면도구를 좀 보세요. 치약 및 각종 세면도구용 디스펜서는 물리적인 접촉 없이도 작동하고 있잖아요. 다른 국가의 사람들은 저런 장치를 구비해 두는데 수십만 원 이상이 들지만 한국은 기술적으로 몹시 뛰어난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 반이반값으로도 충분히 최첨단 홈인프라를 구축해 둘 수 있죠.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질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중국은 이렇게나 선진국인 한국을 보고 헛소리만을 일삼았단 말인가요? 저는 당황한 나머지 그녀에게 중국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해주며 어떤 게 한국의 진짜 모습이냐고 묻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한국의 가정집에는 기본적으로 화장실이 2개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방 하나짜리 집이라도 화장실은 무조건 갖추고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오더군요. 저는 이러한 한국의 부유한 모습에 갑자기 중국의 가난한 현실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중국의 경우 화장실이 딸린 집 자체가 얼마 없어서 화장실이 딸린 집의 경우 그곳이 곧 마을 주민들의 공용 화장실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희한한 화장실에서나 공중 화장실에서나 중국인들은 화장실을 오래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강제로 끌어내버리곤 하죠. 한 번은 어떤 중국인 노인이 먼저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던 중국인이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쭈그려 앉은 중국인을 강제로 밀어버렸고 이 때문에 화장실에서 난데없이 육탄전이 벌어져 그야말로 화장실 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똥범벅이 되어버렸던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인프라 면에서나 사람들의 수준에 있어서나 중국보다 최소 50년 이상은 앞서 있었고 저는 그러한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에 혀를 내두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인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숙소로 향하기 위해 움직였죠.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긴장의 끈을 놓아버렸던 탓일까 저는 이내 대형 사고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바로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내려갔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저는 지하철 내부가 이렇게나 깔끔하게 관리될 수가 있나 싶어 감탄을 하며 한국의 선진적인 지하철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내려갔고 그러다 보니 발을 헛디디고 말았거든요. 저는 그대로 계단에서 굴러떨어졌고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제 폴더블 삼성 휴대폰은 그야말로 박살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아까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학생들 앞에서 거짓말로 제게 면박을 준 중국 교수에게 한국의 선진적인 장면들을 보여줌으로써 완전히 체면을 구겨버릴 생각이었는데 예약한 숙소에 대한 정보나 여러 예약 티켓들이 전부 저장돼 있는 휴대폰을 완전히 못 쓰게 되었으니 사진을 찍기는커녕 이건 그야말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좌절해버렸고 결국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모습을 본 한국인 한 명이 다가오더니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휴대폰이 완전히 박살나서 한국에 오자마자 다시 돌아가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대답하니 그는 이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오더라고요. 휴대폰이 고장난 것과 당신이 돌아가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한국에서 고장난 휴대폰쯤은 10분이면 고칠 수 있어요. 저는 당신의 말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군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란 말인가? 분명 중국 교수는 한국의 후진적인 기술력으로는 전자기기 AS조차 제공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건 전부 다 거짓말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상했어요. 아무리 교수가 거짓말을 했다지만 그래도 완전히 박살난 휴대폰을 수리받는데 단 10분만이 소요되다니 이건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거짓말로 사람을 놀리려고 하는 이 한국인의 못된 심보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버렸고 그렇게 약간은 짜증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제 조국인 프랑스에서는 기본적인 액정 수리에만 한 달 이상이 소요되며 떠오르는 기술 강국 중국은 애초에 공식적인 AS 센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해도 어떻게 이런 완전히 박살난 휴대폰을 10분 만에 고칠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하지만 이 한국인 남성은 너무나도 태연한 태도만을 보일 뿐이었어요. 그는 침착하게 휴대폰 지도 앱을 켜더니 이내 연이어 놀라운 답변을 건네왔거든요. 마침 이곳 근처에 삼성 서비스 센터가 있네요. 한국에는 30분 거리마다 공식 서비스 센터가 존재할 정도로 어디에서나 전자기기 수리를 맡길 수 있거든요. 또한 한국은 유럽이나 중국보다도 훨씬 기술적으로 뛰어난 국가예요. 말로만 이러는 건 의미가 없으니 제가 직접 서비스 센터에 데려다 드리죠. 그리고 그는 정말로 저를 서비스 센터까지 데려다주는 친절을 베풀어주고도 일체의 돈도 받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삼성 서비스 센터는 AI 기반 자동 통역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기계는 영어와 불어, 중국어까지 모두 지원하고 있었기에 저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모름에도 제 휴대폰에 대한 증상을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원활한 의사소통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서비스 센터 직원은 이상한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했어요. 휴대폰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이 경우에는 30분 정도는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센터 내에는 VR 기기 체험실과 무료 커피존까지 구비되어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고장난 휴대폰을 수리하는데 30분밖에 안 걸리다니 저는 AI 통역 기계가 제 말을 잘못 통역한 건가 싶어 벙찔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30분 뒤에 받아본 휴대폰은 정말로 새 휴대폰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상태를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에는 공식적인 서비스 센터가 존재하지 않아서 반드시 사설 수리센터에 들려야 하고, 기술자들은 공식적인 훈련이나 자격증도 없이 마구잡이로 수리를 진행할 뿐인데요. 따라서 중국의 수리기사들은 기기를 수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중국에서는 배터리 교체와 같은 간단한 일도 일주일이나 걸릴 뿐더러 기술자는 전문적인 장비조차 없어서 버터나이프로 작업을 하다가 뒷면 패널을 깨뜨린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 맹렬히 항의하니 중국에서는 원래 이렇다라는 황당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어떠한 잘못 인정이나 사과조차 하지 않았죠. 그러나 한국은 어디에서나 공식적인 수리센터를 찾아볼 수 있고, 심지어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 만에 모든 작업을 완료할 정도의 높은 전문성을 보여주다니 이건 도저히 믿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수리비 또한 유럽의 수리비에 비해서도 반이반값밖에 안 되는 매우 적은 수리비만을 지불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한국은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선진국이구나 싶어 혀를 내두를 뿐이었고, 이 모든 장면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둔 상태입니다. 저는 날조와 선동을 일삼는 중국인 교수 및 중국인들에게 한국의 실체를 소개해주기 위해 준비 중이며, 한국을 직접 경험해본 뒤에야 아빠의 한국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고 성견지명이 뛰어난 아빠를 완전히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의 세뇌에 속아 한국을 잘못 판단했었고, 한국은 지금도 과소평가되어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자 선진국이 맞았던 것입니다. 저는 감히 이런 나라를 비하했던 열등감 덩어리의 중국인들을 용서할 수가 없고, 완벽한 자료를 준비함으로써 중국인들의 거짓된 주장을 완전히 깨부숴 주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